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종목 세일즈 화요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주변의 이야기로 시끌벅글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시장에 대한 수급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수급의 원인이 바로 이 중동발 유가 하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이 공포감이 조금은 사그라드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유가에 대한 등락이 기후변화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치적인 외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난 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거대 자금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중동 국가, 사우디를 비롯해서 기세가 등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 유가의 공급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어제 밤 사이에 유가 하락이 좀 폭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저유가 문제로 해서 시장에 대한 유가 가격 변동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은 두려움을 사라고 할 때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계시죠? 자, 이럴 때 더욱더 필요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가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은 이 종목,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간다면은 그 기업을 믿고 시장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그 종목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유가 하락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 장중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은 장중 하락폭 대비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900포인트 때까지 회복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은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 회복할 때까지는 단기 순환매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한다라면은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또한 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환매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추글 전략을 찾아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살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현대차 4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이 4분기 때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혜택, 또 환율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출에 대한 성장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법 선방했다 생각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 시장에 대한 이 소비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이야기로 해서 매출,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분기 영업이 1조 5천억대, 그리고 전년비 대비해서 19%는 하락을 했지만, 사실은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성장이 상당히 컸었죠.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할 때인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 안에서 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현대차에 대한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또 국내 시장에 대한 매출 구성이 조금은 안타까움을 하셨지만 정부 정책 기조로 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11월, 12월 달 매출 판매량이 뜨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덕분에 그래도 이 4분기 매출 24조 원대 유지하는 데 선방했다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해외 현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수혜주로서 현대기아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계속해서 이 차량용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주행 안전 모드라든지 이와 같은 기술들을 더해진 전기차, 스마트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조정되고 있네요. 자, 일단 속보 이야기까지 건네드렸는데요. 자, 종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자, 시장 앞으로 이 헬스케어 고령화 사회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헬스케어는 잡는 시기가 중요한데 바로 1월달, 2월달 모바일 관련해서 이 박람회 전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월달 MWC를 통해서 갤럭시 시리즈가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되는
헬스케어 기능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추이를 지켜갈 것이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차트를 보면서 이 A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최근에 와서는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주가를 방향성을 바꾸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 거래량이 새롭게 분출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분들도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평선이 모두 다 수렴돼서 턴하고 있는 주가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봉의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중에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숨고리가 진행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추세를 완벽하게 바꾸는 차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술적 흐름 안에서도 매력적인 자리다. 자, 따라서 지난주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 충분히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상승과 조정 이루어지면서 2%에서 3% 정도 사이의 수익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차트가 아니라 이야기를 찾아가야겠죠.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릴 것인데, 자, 투자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전략적인 투자에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케어젠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다면 요즘 필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케어젠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은 익숙치 않은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가 두면은 참 좋을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러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러 알고 계시죠? 보톡스 필러, 이렇게 안면 미용에 관련된 이런 의료 시술 관련 장비인데요. 자, 케어젠 제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필러가 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미용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 보르코기 시절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헬스케어도 설계해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미용에 대한 부분들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고령화가 만드는 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화되면서 이제는 이 자기를 가꾸는 이런 소비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일단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주름 개선 같은 부분들, 그리고 항노제라고 해서 일단 피부에 대한 노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톡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 이제는 보톡스가 아닌 보톡스의 부작용을 좀 더 케어하면서 필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용화되고 있습니다. 필러에 대한 사용제는 주 재료원이 히말라야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소재로 해서 이 필러가 새롭게 시장에 대한 미용 개선에 대한 부분들 많이 시술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필러에서 이 더말 필러라는 이 제품으로 해서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단단한 미용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주름 방지뿐만 아니라 이 노화되는 피부에 대한 재생을 또 어느 정도 노화에 대한 부분은 피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화면으로 봤을 때 미용에만 집중된 것 같지만 이 필러가 사실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안에서 이 뿌띠 성형이라든지 혹은 이 미용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미 정착화됐는데, 자, 국내 시장에서가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많이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다 더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다음 자료를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필러에 대한 부분들이요. 사실 이 과거에 성형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성형이 아닌 보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이제 다시 넘겨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필러가 이 미용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미용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양에서만 좀 더 이 발달돼서 성형에 대한 욕구가 커졌는데, 성형이 아닌 다른 치료 목적으로 해서 이 필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케어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매출 성장을 급격하게 만들어낸 이유가 이 러시아에 대한 매출 추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케어젠이 러시아
러시아 시장을 가장 크게 주축을 삼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도 이 시작을 해서 아시아, 유라시아 쪽으로 많이 뻗쳐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내 연예인들 많이 사용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는 중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컨텐츠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도 연예인들이 점차 아시아가 아닌 서구화되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5대 미녀,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통해서도 혹은 간단한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의심입니다. 일단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성형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 미녀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필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 필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으로도 많이 건너가서 이 의료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난 재미난 도표인데요. 주요 국가별로 해서 10만 명당 또 존재하고 있는 성형외과 외과 수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형외과 수가 월등히 높죠. 과거에는 역시나 성형외과라든지 다양한 시술을 위해서 브라질이 많았는데 지금은 월등히 한국의 성형외과 외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조금 전에 케어젠의 매출 구조가 러시아에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이 성형외과 수의 변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2010년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2014년인데 이 증가폭을 보시면 러시아 상당히 성형외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수가 상당히 성장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륙에 이 여러 가지 붓기 성형들이 많이 수출화되고 있는데, 자, 중국은 한없이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성형외과 외과 수가 10만 명당 존재 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으로도 의료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성형 기술 사실은 조금 프리미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들도 이 케어젠과 같이 국내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단 의료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환경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미용에 대한 부분들 혹은 다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한편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비에 대한 중심을 본다라면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중산층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에서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을 생각해 왔는데 우선은 이 파란색 도표가 유럽의 인구입니다. 자, 2009년도 때부터 해서 대부분의 중상층에 대한 분포도로 봤을 때 유럽의 비중이 상당히 있었는데 물론 이제 유럽에 대한 비중은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중상층, 그러니까 소비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전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 계층이 늘어난다는 점. 그러니까 친서민적인 소비재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 미용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필러가 뜰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케어젠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배경이기 때문에 케어젠은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더말 필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안면 미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톡스, 네, 미용, 네. 자, 그 필러에 대한 사용이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골관절염 치료제, 흔히 말해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이 연골 조직으로 해서 한 자리를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쉽게 많이 쓰이는 곳이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조골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는데 필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꼭 미용이 아니어도 이런 필러에 대한 사용처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과 진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밖의 요소에서 필러가 사용되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히알루로산이라는 제품에 대한 이 원자재로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 미용 시술에 대한 부분들이 히알루로산이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케어젠이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다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제는 미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용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와 같이 두피, 탈모에 대한 치료제도 만들고 있는 것이 케어젤입니다. 일단 이 케어젤이 만들고 있는 필러에 대한 소재가요. 과거에 보톡스보다 나아진 기술이 필러였는데 필러에서 이 펩타이신에 대한 기술이 접목돼서 뭐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 조직화에 대한 케어라든지 혹은 이 영구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인체에 접목 가능한 제로제를 만들고 있다.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탈모 인구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인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이 잘못된 오류로 해서 이 탈모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탈모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라든지 탈모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술의 목적이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이 이 헤어 필러, 그러니까 탈모 치료를 위한 헤어 필러가 케어젠이 세계 최초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주식하시는 분들 독점, 세계 최초 좋아하시죠? 일단 케어젠이 세계 최초로 헤어필러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필러 형태의 탈모 치료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만큼 효능이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이 소개가 될까? 자, 우선 이 탈모 치료제 부문 안에서 과거에서부터 많이 쓰였던 것이 이 마이녹실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이 발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도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품에 대한 구성표는 알기 어렵지만은 일단 케어젠이 그동안에 세계 시장에서 유명했던 마이녹실보다 높은 성능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어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필러에 대한 다양한 사용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가장 필러가 사용되는 것은 안면 미용, 그러니까 미용에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그 밖에 탈모, 두피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조직에 대한 노화 방지, 그리고 세포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테라피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자, 또한 이 홈케어 부분들, 다양한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어젠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필러에 대한 사용자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매출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미 러시아에 보급이 크게 되어 있지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인도, 그리고 최근에 이 소비 계층으로 뜨고 있는 중동에까지 해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매출의 대부분이 90%가 해외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최근에 와서 국내 시장에 대한 매출도 늘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 케어젠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것인지 시장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필러 제품들의 부분들이 다양화되고 제약사들도 이 필러 혹은 미용 관련된 상품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경쟁 체제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부분들 좀 더 요소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헤어 필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앞으로도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모근세포에 대한 활성화, 사실은 이 제품으로 해서 지난해 이 동성제약이 큰 상승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케어젠이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에서 최근에 2015년부터 뜨기 시작했던 것이 항생제, 항암제, 이와 같은 이 관절염에 대한 치료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료기기 파트도 케어젠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치조고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요.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자, 일단은 이 임플란트의 부분들, 또한 이 필러에 대한 사용처, 필러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변화를
다양한 단백질 요소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뇨치, 당뇨 환자들 그리고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이런 테라피 요소에 대한 치료제도 만들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미용 분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케어젠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케어젠이 클 수밖에 없는 필러 시장에 대한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케어젠이 그 필러에 대한 다양한 사용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서 이 필러 제품에서 가장 크게 기억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케어젠에 대한 매매 전략 화면으로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젠의 매매 전략입니다. 자, 현재 케어젠이 오늘도 장중 상승세를 좀 보여왔는데요. 자, 매수가 12만원대에서 13만원대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 안에서 매수 체결이 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 17만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1만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신규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익숙치 않은 기업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금 필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케어젠, 루트토닉, 그리고 또 휴메닉스, 그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상장되었던 케어젠이라든지 휴게,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상승세를 또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필러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케어젠이 대장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어드린 라인대가 일전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고점을 만들었던 가격대, 다시 한번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매수 편입한다면 13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밴드를 매수 평균 단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요, 11만 4,500원대, 그러니까 고점권을 형성했던 자리대를 지켜줘야지만 새로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케어젠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 17만 선까지 꾸준하게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겨내신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장이 마치고 3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준비하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빨리 이겨내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했는데요. 선릉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해서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의 어려움들을 빨리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건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 발굴에 먼저 더 신경을 쓰자라는 이야기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